제가 인생 확실히 망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3가지 알려드릴 건데 장담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인생 100% 망할 겁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 목표 세우기. 두 번째, 계획 세우기. 세 번째, 열심히 살기입니다. 뭐야? 다 좋은 거잖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목표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했다. 이거의 끝판왕이 뭘까요? 저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예요. 펠프스가 올림픽에서 얻은 메달 숫자만 28개입니다. 목표 달성의 끝판왕 오브 끝판왕입니다. 펠프스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8개 종목 출전해서 6관왕에 동메달 2개 해서 메달만 8개 땄거든요. 그런데 CNN 헬스의 펠프스가 인터뷰에서 기고된 기사를 보니까 이 메달 8개 딴 올림픽 직후에 펠프스가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그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가 걸렸어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왜 우울증이 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해내는 것, 이걸 성공하는 것, 좋은 삶,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판왕 업적을 내고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2004년 이후에 펠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나갔죠? 심지어 여기서는 금메달 8개를 땄습니다. 8관왕을 찍어버렸어요. 더 대단한 걸 했죠. 그런데 이 직후에 펠프스가 파이프로 대마초 흡연하는 게 뉴스로 보도됩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많이 하지 않냐?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냐 싶을 수 있는데요. 펠프스는 수영 선수잖아요. 폐에 안 좋은 걸 수영 황제 펠프스가 한다고? 그래서 꽤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본인도 정말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대마초가 문제가 아니었던 게 이 시기에 펠프스는 진지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걸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많은 목표, 더 큰 목표를 달성할수록 칭찬받고 칭송받습니다. 그런데 펠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다 해서 마냥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펠프스뿐만 아니라 빛나는 자리에 올라가는 수많은 유명인들이 그런 경험을 한대요.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올림픽 후에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정말 대형 가수들이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아니면 대형 스타디움 콘서트를 끝내고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무슨 차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구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목적이란 존재의 이유고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통과점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핵심은 목적, 즉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책 문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부자들의 서재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때로는 남들이 가는 길 뒤에 서서 남을 따라하는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목적 없는 목표는 남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며 내 삶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에 방향성을 상실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기 쉽다. 더 나다운 삶을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찾고 그것을 위해 목표를 세울 때 목표는 단순한 성취를 넘어 삶의 지속적인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10억, 100억, 1000억을 벌어야지. 집, 서울, 한강뷰, 반포 이런 데 살아야지. 차, 제네시스, G90, 벤츠 이런 거 타야지. 아니면 신체 조건, 어깨가 얼마나 넓고 키가 얼마나 크고 이런 목표를 우리가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왜 추구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그걸 왜 추구해야 되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목표들은 보통 다른 사람이 야 저거 멋있다 저거 좋겠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목표들 하나하나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얻으면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한테 그게 달성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좋은데? 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만 보고 달리다가 달성해보니 허무하네? 내가 이걸 왜 추구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펠푸스가 딱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목표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펠푸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게 2008년에 8관왕을 달성하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6개의 메달을 획득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땄어요. 그런데 이 2012년 직후에 펠푸스의 우울증이 정점을 찍습니다. 더 이상 운동도 하기 싫고 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왜? 이제 더 이룰 게 없어. 이제 더 추구할 목표가 없어. 스포츠계는 메달을 따는 것, 그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뤘는데 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펠푸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인지 상담센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원을 했대요. 근데 처음 입원할 때 본인도 너무 불안 증세가 심해서 막 몸 떨고 막 그랬대요. 어찌저찌 해서 치료시설에서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간호사가 새벽 6시에 깨우더래요. 그리고 자, 펠푸스 씨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벽을 보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벽에 분노, 즐거움, 슬픔 등 8개의 기초 감정 단어들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펠푸스는 그걸 보고 있다가 저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왜 지금 깨우고 난리야. 아 정말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사실 아침에 왜 일찍 깨워요? 나 힘들어 짜증나 이거 아주 사소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펠푸스가 그렇게 감정을 털어놓는 연습을 조금씩 하니까 기분이 점점 좋아지더래요. 대단한 거 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털어놨을 뿐인데 근데 펠푸스가 그때서야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어릴 때 운동을 하느라 그냥 참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표현만 해도 이렇게 훨씬 더 나아지는데 그래서 와, 왜 내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펠푸스는 삶의 목적이 생겼대요. 바로 과거의 자신처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할 고민까지 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 목적을 가지게 됐고 그를 위해서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마이클 펠푸스 재단을 세웠대요. 이 재단의 목적은 자살률이 높아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터놓고 말하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펠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CNN 헬스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목표만으론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것들을 표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끝에 허무함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 내가 왜 사는가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목표만 추구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패망할 재앙을 예견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 지향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내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예외 없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 없는 목표만 세워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인생 망치는 두 번째 행동, 바로 계획 세우기입니다. 이야,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러더니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러냐.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의 어떤 일종의 자아분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토크에서 시간 관리하는 법,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컨텐츠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 없는 목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실행 없는 계획이 문제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자들의 서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통찰이 담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법을 알려준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걸 만약에 다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셀 겁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우리일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게 함정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내일부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지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이 내일부터 한다는 게 그냥 귀찮음일 때도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내일부터라고 미룰 때는 계획만 해놓고 실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계획을 하는 건 매력적이거든요. 실제로 그냥 계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 새끼 진짜 나 왜 이러냐? 이렇게 문제의식이라도 가져. 근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한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뭔가 빛나는 청사진을 그렸어. 뭔가 인생이 달라지고 될 것 같아. 근데 뭐가 돼요? 안 되지. 왜? 한 게 없으니까. 계획은 책임 없는 쾌락 같은 겁니다. 인간은 우리 누구나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 계획이란 건 당연히 장밋빛일 수밖에 없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실천은 언제나 힘듭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계획은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실행이 힘들어서 하기 싫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또 뭘 합니까? 또 계획을 해요. 또 계획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최상책을 놔두고 그 전에 더 구린 거라고 있었네? 아유 하고 옮겨가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새로 생각한 게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왜? 아직 안 했으니까. 계획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획은 행복하고 아름다우니까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계획만 하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이란 걸 안 세울 순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서재에서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 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책을 펴야 한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운동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 해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내가 올해는 책을 100권을 읽어야지. 언제 읽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계획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계획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언제나 힘든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계획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 없이 계획만 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은 부자들의 서재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 인스타그래머 리치 파카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분은 흔히 우리가 아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스토리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 학비가 없어서 군 생활을 4년 더 하겠다고 서약하고 장학금 받는 군 장학생을 신청해서 군복무를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남자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게 어지간해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그런 가난에 빠져있는 인생을 바꿔보려고 이분은 군대에 가서부터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실천해서 지금은 13만 인스타그래머가 되셨고,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직 아니고 부모님 빚은 다 청산하고 여유 있는 생활할 정도까지는 성장하신 현재 진행형 성장 캐릭터입니다. 부자들의 서재는 이 리치 파카 작가님이 읽으신 수백 권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30권의 핵심 인사이트를 한 권에 몰아서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정말 훌륭한 분이 이 책에 추천사를 썼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제가 최초로 추천사를 쓴 책인데요. 책에서 소개된 30권의 목록이 제 인생 책 목록과 대부분 일치하고 또 그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쓰셨기 때문에 자기계발 입문서로 추천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망하는 세 번째 습관, 바로 열심히 살기입니다. 이제는 하다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제 슬슬 이 영상의 패턴을 아시겠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순위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무슨 뜻이냐? 부자들의 서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습관 10가지를 10분씩 행하는 것보다 내 목표와 관련 있는 습관을 하루 60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열심히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면은 보통 바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표가 꽉 차 있고 막 정신없이 움직여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바쁘게 사는 거 그래 좋다 쳐. 근데 어떤 일로 내 시간표가 꽉 차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바쁜 거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매일 제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할 때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일에다가 색깔로 시간을 구분합니다. 핵심 업무는 빨간색, 보조 업무는 노란색, 자기계발은 파란색, 낭비한 시간은 회색,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점검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오늘 바쁘게 살았다. 와, 오늘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의 시간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요. 진짜 뭐 많이 하긴 했어. 운동도 했고, 독서도 했고, 세금 처리도 했고, 물건을 산 것도 했고, 미용실도 갔고, 친구도 만나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핵심 업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하루 시간표에 빨간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 바빴고 저는 분명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핵심 업무에 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연 제가 그날 성장했을까요? 조금 성장한 구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날, 베스트 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반면에 어떤 날은 제가 오늘 좀 널널했다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렇게 빽빽하지 않아. 그냥 오전에 집중해서 영상 만들고 책 쓰고 그러고 나서 오후는 좀 다른 일 하면서 보냈어. 그런데 실제로 핵심 업무에 투자된 시간은 어느 날이 더 많습니까? 더 널널했던 날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까? 두 번째 경우, 빨간색 핵심 업무가 더 많은 날이 의미 있는 날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선순위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꼭 뒤지게 바쁘게 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일 10가지 하는 것보다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 하나에 시간을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세워놓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죠. 우선순위를 세웠으면 우린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선택을 동반합니다. 제가 교사할 때 월급이 한 200만 원 초반 나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솔직히 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 적게 느꼈어요. 그래서 돈 더 벌어보려고 제가 뭐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주식 공부도 해보고 코인 공부도 해보고 막 유튜브도 해보고 막 스마트 스토어도 알아보고 막 브런치 글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어떻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는 운동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는 자기계발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는 또 잠깐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한 8시, 9시쯤 되면은 영어 공부를 해. 그 저녁 10시부터는 부동산 막 아파트 임장, 아파트 막 매물들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는 주식 공부하려고 막 경제 뉴스를 읽고 그러고 잡니다. 개빡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피곤해지기밖에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꽉 채워서 살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하나만 하자. 그래서 반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그냥 유튜브만 하자라고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다 좋은 행동들이거든요.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걸 다 하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좀 통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부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소양은 있어야지 좋은 아파트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지 손해 안 볼 종목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 유튜브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은 돼야 사람들이 좋아할 컨텐츠를 만들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 통하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러 개의 에너지가 분산되면 많은 것에 그 수준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통하는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서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80대 20의 법칙에서는 이런 말을 소개합니다.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세계까지, 사실은 뭐 원싱이라는 이런 책에서는 하나만 해라라고도 말하지만은 최대 세계를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개 이상의 나머지를 포기하고 일부만 선택하는, 목표를 제한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잘하는 게 많은 분들, 똑똑한 분들이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좀만 하면 어지간하면 잘해. 남들 시키는 것보다,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것보다 내가 하면 더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해. 문제는 여러 개를 많이 해. 그런데 그러면 아주 조금 발전은 있을 수 있는데 압도적인 성과는 안 나옵니다. 왜? 보통 압도적인 성과들은 보통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에만 집중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되는 회사들 보면 막 여러 개 막 문어발식으로 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잘 돼요. 물론 문어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수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게 많을지라도 우선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다른 아이디어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못합니다. 끝내주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와,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달려듭니다. 근데 해보면 생각만큼 재밌지 않아요. 힘들어. 그리고 성과도 잘 안 나.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걸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계획 이야기할 때 말했죠. 원래 시작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 계획만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 중요한 건 힘들어도 견디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 계획을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이디어에 자꾸 눈이 갈 때, 아니야, 어차피 저것도 힘들 거야. 내가 지금은 저게 좋아 보이는데 좀 더 하잖아? 저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저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요, 우선순위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냥 열심히 많은 것을 해서 바쁘게 살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인생이 망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인생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목표 세우기였습니다. 목적 없는 목표는 한계가 있다. 목표는 우리가 외부에서 본 것들,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건 다 끝에 허무함이 존재하고, 남들이 좋다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라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 세우기입니다. 실행 없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획은 매력적입니다. 왜?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데 계획이란 건 실천됐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세 번째, 열심히 살기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와 집중이 있는 열심이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표만 분주하게 채우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책 리스트에 손꼽히는 책들의 핵심 내용을 응축해 정리한 책인데요. 한 권을 읽으면 30권을 읽은 것과 유사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 좋은 책입니다. 추천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 추천사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창고가 공개된 기분이다. 이 책의 목차를 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 보물 목록이 공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책과 삶과 치열하게 씨름하며 얻어낸 부와 성공에 관한 깨달음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독서가의 언어가 아닌 실천가의 언어로 말이다. 부와 성공을 위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묻는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다. 최소 5년은 아낄 것이다.